값을 그렇게 올려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줄을 더 서더라. 즉 확실한 지금 값의 지위에 놓여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20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음표를 띄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에 보다 탄력성이 생기지 않을까? 더 큰 모멘텀이 뭐냐면 교체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뜨겁거든요. 그래서 AI 덕분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이 AI가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옛 기억을 되짚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펼칠 때 그때도 막 AI 테마주 엄청나게 활개치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잠깐 유행에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시기의 주식이었는데 AI가 테마일지 아니면 메가 트렌드일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딱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올해 1월에 CS2023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원래 기대감을 가졌던 거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가장 핵심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존재를 AI로 여기저기서 다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기존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야 이게 AI 기술이 참 놀랍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써? 우리한테는 사실 중요한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의 보급 상용화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테마성이었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진짜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향후 한 2, 3년 후에는 훨씬 더 큰 성장의 산업으로 좀 뻗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가 도입돼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디바이스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로봇만 놓고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AI가 이미 우리의 사람의 일자리들을 대체하는 영역으로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이미 이는 AI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좀 본격적인 출발 지점에 좀 섰다. 그래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본격적인 성장기 초입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부각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AI에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던 이유도 각 이제 AI 관련된 IT 관련된 기업들이 AI 관련 서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 기대감만으로 보고 볼 것이느냐는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세돌 구단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그쵸. 기업들은 없었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로봇도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AI 관련된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버니까 이게 눈에 딱 보였으니까 사람들 하여금 더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가 있고 그 투자를 받아서 더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과 또 양산화를 더 앞당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70배 성장할 그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주식이 있다. 들었는데 이거 무엇인가요? 슈퍼사이클 하면 여러분들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조선. 네, 맞습니다. 조선주 맞습니다. 네, 2년 후에 70배 성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2년 뒤에 70배가 성장하더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또 포커싱을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70배가 성장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및 성장기를 기대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수치적으로는 너무 커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조선주를 저는 좀 더 주목을 해봄직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야 비로소 2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 좀 올라탄 게 바로 조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원체 물동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활성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해운 업종들이 완전 초호황기를 누렸고, 초호황기를 누리니까 당연히 이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제 조선업계한테 배 좀 만들어줘, 배 좀 만들어줘 하면서 수주를 엄청나게 좀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진짜 많이 따오면서 오죽하면은 줄이 이제 2년, 3년 설 정도로 수주잔고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야, 이제 다시금 슈퍼사이클이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막상 또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또 반납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그래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의 그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에 슬슬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조선주에 있어서 저는 투자 관점을 볼 때 가장 크게 두 개를 집중하는데, 하나가 수주잔고입니다. 배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이 지금 계속 줄을 서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줄을 서다가도 갑자기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배 안 사! 잃어버리면은 그 다 이제 적자로 리스크로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관점인 거면은 그런 리스크가 좀 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조선 기업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조선 기업들의 평균적인 이 수주잔고를 놓고 봤었을 때 3년 이상의 수주잔고가 이미 쌓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건 이 줄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단가를 측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해서 이때부터 작년부터였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값, 즉 이 신조선가를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명분은 수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배를 만드는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고객님들 죄송하지만 배값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물가의 안정기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후판 가격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배값을 그렇게 올려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줄을 더 서더라. 즉 확실한 지금 갑의 지위에 놓여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주잔고와 신조선가의 상승 흐름이 깨지는 것만 아니라면은 조선업황은 계속해서 좀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판매가는 올리는데 원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선업황이 적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겠어? 되겠어? 라고 하면서 20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음표를 띄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작년까지도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익 개선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선 기업들이 진짜 흑자를 발생을 하고 이 흑자에서 이익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숫자가 찍히는 게 점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면 느낌표가 하나에서 두 개, 세 개로 찍힐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에 보다 탄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건데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뭐가 중요하냐? 과연 고객들이 배를 계속 요청을 할 거냐인데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금리가 피크를 찍고 다시 피크아웃 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운업종 입장에서도 배를 계속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즉 새로운 배를 필요로 하는 니즈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큰 모멘텀이 뭐냐면 교체 수요입니다. 이 교체 수요는 여러분들 전기차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기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탈까요?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도 보조금도 주고, 그게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특히 노후화된 선박은 운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또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IMO라고 하는 국제 회사 기구에서 이를 규제합니다.
더 이거 노후화된 선박 있어? 안 돼. 규제하는 거예요. 이 규제가 초기에는 새롭게 건조되는 배 위주로만 규제를 했었는데 이게 점차 기존 선박에까지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운 업계 입장에서 기존에 노후화된 선박을 가지고 그래도 잘 우려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운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놓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운업계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된 선박의 비중이 진짜 역사상 거의 최고치로 달할 정도로 노후화 선박이 많은데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선박뿐만 아니라 이 교체화된 선박까지도 수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따내는 것들도 보면은 이 교체 수요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게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친환경에 대한 기조에 있어서의 선박에 대한 수주 잔고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거기다가 친환경 선박은 특히나 배값이 높아요. 당연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적고요. 그래서 몇몇 그 기술력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업체 위주로 수주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실적 개선의 폭이 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타일 세계화, 타일 중국화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겠는 게 배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또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배를 많이 요구하는 쪽이 또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LNG 선박을 요구하는 게 또 유럽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추구하는 게 탈러시아거든요. 기존에 러시아한테 받아들였던 수입했던 화석연료를 탈피하겠다. 그러면 당장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일단 신재생 자체적인 굴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 그래도 당장에는 써야 되는 전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LNG를 기존에는 러시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제 PNG 방식으로 수입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수입을 하느냐? 이걸 미국한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LNG 방식으로. 미국한테 수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LNG 운반선, 즉 배를 이용해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LNG 운반선이 필요를 하죠. 그리고 미국도 이에 대한 니즈를 또 바탕으로 해서 LNG 신규 또 프로젝트까지도 계속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LNG 수입 수출 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배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배를 요구할 때 중국한테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지 않을까. 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LNG를 다른 나라가 수입해 가는 과정에 중국 배를 활용을 한다면 그게 과연 좋게 보일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나 이 LNG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는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더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더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선박이 확실히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포지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배값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신조선가는 오름세 있는데 중국 배는 좀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발생하면서 천연가스가 오를 때 막 그때 모멘텀 그런 네. 약간 테마성으로 조선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는 약간 소강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수주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펀더멘탈적인 요소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3년 이상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탄탄한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장세는 눈에 보이는데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예요. 이게 조선 업종은 주로 PBR을 많이 비교 평가합니다. 맞아요. 근데 PBR을 뭐랑 비교 평가를 하냐면 이 수주 잔고랑 비교 평가를 해요. 근데 이미 수주 잔고는 이렇게 많이 쌓여가고 더 쌓여가고 있는데 PBR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오름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상승 구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약간 기자재 쪽도 좀 같이 잘 보면 좋겠네요.
근데 기자재 쪽은 사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년, 재작년에도 반영이 돼서 주가가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기자재가 또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을까? 가뜩이나 또 한국화분 같은 경우 최근에 또 화재 이슈도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좀 리스크가 있긴 하더라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가 나름대로의 또 공부하고 제가 생각했던 바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신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식시장을 100%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저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져봤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참고사항으로 좀 작용을 하셔야지 이 영상을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 학습만 한 거지 실질적인 공부는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리포트도 한번 봐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기업이 진짜 좋아 보이는 건가? 한번 사업 보고서 뜯어보고 이게 실질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하셔서 우리 또 달란트 투자 시청자분들 진짜 진심으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진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돈을 버는 건 확실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내 자산을 지키고 싶고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불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확신을 가진 채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투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힌트를 드리는 거죠, 먼저. 그렇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봐라.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시장이 또 작년엔 정말 주구장창 많이 빠졌는데 올 들어서는 다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막 반등을 하고 있고 유동성이 막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별로 잘 골라야 되는데 오늘 대표님이 나와서 해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